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기본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 이게 여러분 철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우리 문제 5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51번 보면, 자, 볼트 기계적 등급을 나타내기 위해 표시하는, 자, 이런 표시가 있어요. F8T, 뭐, F10T, 이렇게. 자,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F가 여러분, 마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문을 우리가 프릭션이라고 쓰죠. 이게 여러분, 마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볼트는 여러분, 고장력 볼트예요. 자, 그러면 요거 T가 텐션이라는 뜻인데, 야, 그럼 너 요거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요거 10. 잘 보세요. 철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숫자가 항복 강도를 얘기하지만 철골에서는 인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 이게 바로 인장력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51번, 자, 여기에서 가운데 숫자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인장력 또 인장강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에 있어요? 두 번째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문제 53번. 자, 문제 53번에 보면, 자, 강구조의 순단면적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적당한 것. 강구조입니다. 강구조에서 순단면적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상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요 철판에 순단면적, 즉 면적을 구할 때는 가로 밖에 사용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구멍이 있다는 거지. 구멍이 있어. 그러면 이 구멍을 이거 빼고 할래? 아니면 이것을 포함해서 구멍이 없다는 걸로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멍을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데 이 구멍은 여러분 지금 이게 인장을 받을 때와 압축을 받을 때가 예의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멍을 지금 보면 정답은 3번에 있는데 잠깐 보실래요? 인장력은 볼트 구멍의 단면적을 공제합니다. 자, 이게 이 부재가 인장력을 받을 때는 요 구멍을 공제해요. 이게 무슨 공제한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이거 빼고 한다고요. 면적에서 얘를 빼고 해요. 그렇지만 압축력을 받을 때는 얘가 압축력을 받을 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공제함. 자, 구멍 공제 안 함.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잡아당기잖아요. 인장력이 발생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구멍으로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절단이 돼요. 누구 때문에? 구멍 때문에. 그래서 구멍을 빼버려요. 자, 그런데 압축력에는 절대 이 구멍 때문에 뭐 문제가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봐요. 인장제는 볼트 구멍의 단면적을 공제하고 압축제는 공제하지 않는다. 이 표현. 그래서 여러분 3번 있어요. 3번 보시면 돼요. 문제 54번만 갑니다. 다음 중 용접 기호에 대한 아래 그림의 내용이 다른 것.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쓰여 있죠.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빨리 알자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여러분 요겁니다. 자, 이게 있고 혹시 좀 크게 좀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데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어진 게 있고 안 그어진 게 있어요.
자, 그어진 거 무슨 뜻이고 안 그어진 건 뭐냐? 자, 이거 삼각형이라는 용접을 하는데 무슨 용접이냐면 여러분 모살 용접이에요. 자, 모살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가면서 끊어지지 마. 그래서 모살 연속 용접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갖다가 연속 모살 용접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모살 연속 용접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가다가 끊어지래. 그래서 이것을 모살 단속 용접이라는 뜻이에요. 가다가 끊어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너 여기서부터 여 끝에 갈 때까지 끊어져야 되는 거죠. 단속이에요. 얼마만큼 요만큼씩. 자, 그러면 또 요게 무슨 뜻이냐? 요게 여러분 모살 치수예요. 여기가 자, 용접의 길입니다. 여기가 자, 용접의 간격이 돼요. 자, 이게 여러분 지금 그 뜻입니다. 문제는 이 삼각형이 여 밑에 있냐 위에 있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쉬운 방법은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세워버려요. 이렇게 제가 선을 여기다 세웁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 이쪽에 가 있죠. 결론 이쪽에 가 있다는 얘기는 너 용접을 너 여기 하지 말고 그 반대편 여기에 용접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삼각형이 여러분 밑으로 가 있으면 삼각형이 어때요? 이쪽으로 가 있으면 너 어차피 이쪽이잖아. 그러면 너 이쪽에 용접하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아셨죠? 자, 지금은 우리 삼각형이 선 위에 이렇게 기입이 돼 있죠. 선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삼각형이 이쪽이니까 너 여기 하지 말고 너 반대편에 용접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1번 볼까요? 연속 모살 용접을 한다. 여러분 얘는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갈 때까지 요 표시 없죠?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띄워놓지 말고 간격을 두지 말고 계속 이어가란 연속, 자, 모살 연속 용접인데 요거 잘못된 거죠. 얘는 뭐라고요? 자, 모살 단속 용접 또는 단속 모살 용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 표현이 틀렸네요. 자, 두 번째 모살 지수는 6mm 맞죠? 그 다음에 용접 길이 60mm. 그 다음에 자, 용접의 간격 피치는 50mm. 화살표 반대쪽에 모살 용접을 한다. 화살표 반대쪽이죠. 왜요? 삼각형이요. 위쪽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였어요, 여러분. 자, 이래서 이제 우리 철골에 관련된 모두 맞추고 이제 여러분이 지붕 및 방수공사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6절이 되는 거죠. 방수공사. 자, 지붕 및 방수공사에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가장 먼저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게 이 지붕의 기울기. 자, 이 기울기에 따른 재료. 요걸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이게 바꾸고 난 다음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지금 문제 1번부터 계속 나오는 건데. 자, 문제 1번 좀 볼까요? 자, 1번 보면 다음 평이익기 금속. 우리 해설에 잘 나와 있지만 각 재료의 기울기에 따라서 이 기울기 그러니까 재료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리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익기는 여러분 얼마요? 2분의 1 이상이 되는 거죠. 그 말고 3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50분의 1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은 평익기, 그 다음에 3분의 1은 아스팔트 싱글 또는요 기와, 그 다음에 4분의 1은 여러분 맨 앞에 금속 나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자, 다음에 50분의 1은 방수공사예요. 대표적인 게 아스팔트 또는요, 자, 아스팔트 시트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50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요 얘기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해설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속철판.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금속철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맨 앞에 이렇게 글씨가 금속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앞에 금속이라는 표현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총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금속기와. 그 다음에 금속 판지붕.
그러면 맨 앞에 이렇게 금속 나오면 무조건 얘는요, 4분의 1짜리예요. 아셨죠? 자, 세 번째. 자, 문제 3번. 기와 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 지붕이 물매. 여러분, 기와하고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얘는 같이 쓰는데 딱 나와 있죠. 얼마 이상? 3분의 1 이상. 얘가 3분의 1 이상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다음 중 합성 고부자 시트 지붕이 물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얘가 지금 뭐냐면 방수공사를 한 거예요. 방수를 했다고요. 그럼 이거 말고도 또 방수란 공사가 또 세 가지가 더 나옵니다. 물매에서 보시면. 첫 번째는 자, 합성 고부자 시트가 나오면 두 번째 아스팔트 지붕이 나와요. 또 하나는 자,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 이건 무조건 여러분 5분의 1이 아니라 50분의 1 이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사를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최소 5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갖게끔 만들어줘. 그런 조건도 있죠. 만들게 하라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신경 좀 쓰십시오. 아셨죠? 과거에 뭐 보면 뭐 이런 재료들이 옛날에 썼던 지붕들이 재료가 나오면서 그게 안 쓰니까 이제 이런 재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여러분 문제 5번을 보시면 문제 5번. 다음 중 완만한 경사지붕은 물매로 적당한 거. 여러분 이거 있죠? 여러분 지붕이 물매, 지붕이 물매 있어. 물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 평지붕이 나오죠? 평평한 지붕, 평지붕. 그 다음에 완만한 경사지붕. 그 다음에 일반 자, 경사지붕. 그 다음에 급경사 지붕이 있어요. 얘 각각의 여러분 기울기가 존재하죠. 이 기울기도 또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평지붕인데 이 평지붕 해보면 6분의 1 이하죠. 그 다음에 완만한 지붕은 6분의 1에서 6분의 1 이상 4분의 1 미만이 되는 거죠. 자, 일반 경사지붕. 자, 일반 경사지붕은 4분의 1 이상 그래서 4분의 3 미만입니다. 자, 급경사지붕 4분의 3 이상이 되는 거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순서를 보세요. 평지붕, 완만한 경사지붕, 일반, 그 다음에 급경사. 자, 그래서 6분의 1만, 6분하고 여러분 4분의 3 알고 있으면 6분의 1에서 4분의 1, 4분의 1에서 4분의 3, 4분의 3 이상. 아셨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다음에 6번에 보면 다음 보기에서 물매가 4분의 1. 여러분 물매가 4분의 1짜리를 자, 아까 설명 한번 들었는데 맨 앞에 여러분 뭐예요? 금속 나오는 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번 금속기와 앞에 금속 나왔죠? 디귿번에 보면 금속 절판 있죠? 그러니까 4분의 1. 그다음에 미음번에 금속 나왔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건 뭐예요? 4분의 1짜리죠. 아스팔트 싱글은 여러분 3분의 1. 평이 있기 금속 지붕 2분의 1. 그 다음에 아스팔트 지붕이니까 이거 50분의 1짜리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자, 다음에 문제 7번.
지붕공사에 사용되는 금속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금속판이죠. 자, 1번. 얇은 아연도금 강판은 비교적 값이 싸지만 산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빨리 부식이 빨리 되는 거죠. 두 번째, 동입니다. 자, 동판은 우설을 맞으면 탄상동의 껍질이 생겨 방부되므로 내구력도 크고 알카리성에 대해서도 강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리 있죠, 이 구리 제품은 일정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스만기가 생겨서 그 보호하는 막이 하나 생겨요. 그 보호막을 탄산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보호막이에요. 이게 녹이 쓰는 거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 이걸 갈아내버리면 깨끗하게 어때요? 광내버리면 그대로 동재질이 그대로 나옵니다. 문제는 이 동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 자, 첫 번째. 얘는 이온화 경향차에 부식이 생기죠. 두 번째. 특히 여러분 알카리에서도 암모니아가스에 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옛날에 변소 사용을 금지했었죠. 자, 문제는 이 동이 이 암모니아가스 특히 알칼리에 약한데 문제는 이 탄상동이 생겼다고 해서 알칼리에 강해진다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자체 성질 자체가 어차피 알칼리 즉 암모니아가스에 약하기 때문에 이게 생겨도 부식은 진행이 됩니다. 그 얘기가 지금 2번이 틀려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동판은 우설, 비나 눈을 맞으면 탄산동 껍질이 생겨 방부가 되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구력 커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냐면 알카리성에 대해서도 강해진다. 이 표현이 지금 틀렸다고요. 아셨죠? 네.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알루미늄 나와 있죠. 자, 이 알루미늄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 알루미늄 기본적인 내용. 자, 첫 번째. 얘도 이온화 경영체가 생기는 거죠. 부식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자, 알칼리도 여러분 지금 알루미늄도 알칼리 약하죠. 세 번째. 또 얘는 염분에 약하죠. 그래서 해안가 지붕공사로 쓰지 말라고 나오죠.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저는 이제 문제, 그래서 7번, 2번 틀렸고, 문제 13번입니다. 방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방습공사입니다. 얘도 방수공사랑 거의 같은 개념인데 1번 방습공사 사용 시공법에는 막팍판 시트계, 아스팔트 시트계, 그다음에 시멘트 모르타르계, 신축성 시트 등이 있고 두 번째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면에 지면에 접하는 것은 지상 100에서 200mm 내외로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여러분 2번 얘기가 뭐냐면 이게 땅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벽차가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자, 벽돌이나 돌로 쌓아 아니면 콘크리트를 또 다시 쌓던가 이러면 이면 자체가 자, 연결부에서 뭐가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높이 보통 100에서 200mm 정도 높이에다가 여기다 여러분 방습층을 설치하라는 얘기죠. 이 연결부가 여러분 나중에 여기 물이 차올라면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방습층을 설치해주면 물이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세 번째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방습층 공사에서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의 너비는 벽체 등의 두께보다 15mm 내외로 좁게 해줘야 돼요. 좁아야 여러분 나중에 방수공사 할 수가 좋아요.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자, 얘는 제가
여기에다가 뭔가 하는데 이걸 뭘로 아스팔트 시트라 같은 걸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아스팔트 시트가 이렇게 삐져나와 버리면 나중에 방수할 때 이 부분 때문에 방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나와도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삐죽삐죽 나와도 안 돼. 그러면 나중에 여기다 방수층을 이렇게 할 건데 이 나중에 나온 요 부분 때문에 잘못하면 물이 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넌 아예 이 벽체보다 최소 더 작게 여기서 마무리 져버리라는 얘기예요. 안에서만. 그래, 밖으로 안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얼마? 12mm 정도, 15mm 정도 작게 하라고요. 그 얘기였죠. 네 번째, 방수층을 방수 모르타로 시공할 경우 바닥면을 충분히 물식기 청소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하여 시공. 자, 다섯 번째. 요게 정답입니다. 자, 콘크리트 다진 바닥, 벽돌 깔기 등의 방선면에 방수층을 둘 때 사용되는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음. 여러분, 아스팔트 펠트. 이거 방수지입니다. 그 다음에 비닐지음. 자, 비닐지이음. 그 이음을 자, 50mm 이상 겹치고 나와 있죠. 잘 보세요. 모든 방수공사에서 그 이음은 기준이 몇 mm면 100mm 이상입니다. 이게 공통상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뭐라고 나와요? 그 이음은 50mm 이상으로 한다 나와 있죠. 이 표현이 틀렸다는 게 얼마요? 100mm. 그래서 5번 지금 표현이 지금 틀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릴 것 같아서, 자, 문제 16번입니다. 자, 아스팔트 방수공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아스팔트 방수공사입니다. 첫 번째, 아스팔트 용융 중에는 최소한 30분의 1회 정도로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너무 온도가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접착력 방지를 위하여 200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아스팔트는 최소 얼마요? 200도씨 이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일종 아스팔트에 가열의 온도는 몇 도예요? 220에서 약 230도 정도의 가열의 온도가 있었죠. 자, 두 번째. 아스팔트 용융성 소송 가능한 시공 장소와 근접한 곳에 시공한다.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에 두라는 얘기죠. 세 번째, 지붕 방수의 침입도가 크고, 자, 연화점이 높은 것. 여러분 그런 거죠. 침입도가 크고 연화점이 높은 게 좋아요. 이게 가장 좋은 아스팔트죠. 그래서, 자, 되도록이면 지붕에는 침입도 크고 잘 스며드는 게 좋고, 자, 연화점. 녹인 온도가 좀 높은 게 좋은 거죠. 큰 게 좋다고요. 자, 네 번째. 여러분, 한냉지입니다. 추운 지역에서 한냉지에 사용되는 아스팔트는 침입도 지수가 작은 것. 이게 지금 4번이 틀렸는데 보실래요? 여러분, 한냉지는 뭐냐면 추운 곳이야. 문제는 추운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한번 눈이 오면 안 녹는다는 거죠. 잘 안 녹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눈이 이렇게 계속 요 위에 쌓여 있는 거죠. 문제는 안 녹기도 하지만 문제는요, 요 실내 층만 접합한 요 부분은 실내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설설 사실은 물은 안 떨어지만 습기는 항상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 한냉지에서 이 눈은 지속적으로 계속 요 지붕의 면과 접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방수 성능이 좋은 게 좋죠. 그래서 한냉지에서 지붕은 방수 성능이 우수한 게 좋아요. 그런데 좋은 점은 뭐냐면 얘는요, 덥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스팔트가 흘러내릴 염려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덥지 않기 때문에 뭐하는 관계없냐면 여러분 연화점과는 관계없어요. 그러면 이 한냉지에서 쓰는 아스팔트는 그러면 연화점과는 관계 없다는 얘기는 즉 뭐와 관련 있는 거예요? 즉 방수 성능이 좋은 건 여러분 진입도가 클수록 방수 성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진입도가 크다는 얘기는 제가 아스팔트 발랐는데 요 석유로 잘 스며 들어간 거죠. 잘 스며 들어갈수록 방수 성능이 좋은 거잖아.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16번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야 이렇게 추울 때는 어차피 뜨겁지 않으니까 여기에 흘러내릴 염려는 없을 거야. 그러면 물이 항상 여기 지붕의 면에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수 성능이 일반 것보다 자 그러니까 즉 연화점보다는 침입도의 우선적인 방수 자료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랑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여기서 침입도 지수가 작은 게 아니라 클수록 방수 성능이 좋으니까 이게 좋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 블론이 좋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스트레이트가 좋냐 물어보면 스트레이트가 오히려 더 방수 성능이 좋으니까 스트레이트를 쓰겠다는 얘기죠.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4번 얘기죠. 4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문제 20번 겁니다. 아스팔트 방수공사에서 루핑 붙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아스팔트 루핑은 여러분 뭐예요? 방수지가 되는 거죠. 방수지입니다. 방수용 종이, 이게 방수지죠. 자, 1번 갑니다. 일반 평면별에 루핑 붙이면 흘려 붙이면 여러분 흘린다는 얘기는 여러분 경사가 있을 때 경사입니다. 경사가 있을 때 물의 흐름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죠. 맞아요. 아스팔트 루핑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흐르듯이 이렇게 깔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게 흘려 붙임이죠. 두 번째 루핑 겹친 폭은 길이 및 폭방이 무조건 100mm. 그렇죠. 방수공사에서 겹친 폭을 물어보면 무조건 100mm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자, 블록 오목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 루핑을 붙이기 전에 폭 3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을 사용하여 균등하게 덧붙임한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 모서리 부분, 이 모서리 부분은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 스트레치 루핑을 이렇게 망사가 들어있는 스트레치 루핑을 여기다 붙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찢어짐이 덜하니까. 자, 네 번째. 자,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 흐름을 고려해요. 물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지붕의 재료는 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깔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너 밑에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위에가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뭐가 좋아요? 빗물이 타고는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매우 위쪽에서 아래쪽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이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번째가 틀렸죠. 그래서 물매우 아래쪽에서 위쪽.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문제 22번. 자, 계량화 아스팔트 시트의 사용 시 주의사항. 계량형 아스팔트 시트입니다. 여러분 시트가 뭐하고 똑같냐면 장판처럼 생긴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장판처럼 깔는데 몇 장으로? 한 장으로 깝니다. 한 장이나 한 겹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방수는 아스팔트는 다르지만 시트는 같은 얘기예요. 자, 1번 시트 한 장을 사용한다. 맞죠? 자, 두 번째 여기에서 붙이는 프라이머가 있는데 프라이머는 24층 이하에 건조되는 품질일 것. 안 그래요. 지금 2번이 틀렸는데
이 프라이머는 지금 본드라고요. 접착제. 이 접착제가 빨리빨리 안 굳으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거의 보면 24시간이 아니라 8시간 이내에 굳는 게 좋아요. 요 표현 있죠. 세 번째, 드레인 주변 500mm 각 종류의 덮어치는 시트를 붙여서 그 부분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자, 네 번째, 시트의 접합부는 원칙적으로 물매 위쪽의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 위에 오도록. 여러분, 네 번째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지붕 재료는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라. 그래, 이렇게 물이 이쪽으로 해서 그냥 내려간죠. 자, 이 얘기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대입만 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물매 위쪽의 시트가 아래쪽 시트 위에 와야 되는 거죠. 맞죠, 이거? 다시 가요. 물매 위쪽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 위에 올라오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외우지 않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자, 계량 아스팔트 시트의 상호 겹치폭은 길이 방향 100mm, 폭 방향 100mm. 자, 무조건 여러분 모든 방수 재료에서 겹친 폭은 얼마를 본다고요? 100mm 이상으로 보는 거죠.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가. 그래서 여러분 몇 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